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 486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내주고 자동차 관세율 15%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무역 불확실성은 덜었지만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우선 합의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가 적용되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신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을 대미 투자 펀드로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업 특허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됐다며 직접 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압박이 거셌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오늘 밤에 이제 한미 경제수장 간의 최종 담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에 협상이 마무리된 거네요. 네, 이번 합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우리 협상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나왔는데요. 구 부총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이번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체류 검역 절차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등 기관세 장벽 개선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45분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기자부 관계자는 통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장관 간의 면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번 15%의 상호 관세율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수입 시장 내 가격 구도가 바뀌는 상황은 일단 막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우선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연합과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선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 EU와 같은 15%로 타결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국은 일본과 지난 22일, EU와는 27일 15%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미국의 약속한 조건도 일본, EU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1,000억 달러, 약 139조 원 규모 LNG 수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764조 원 규모 투자가, EU는 6,000억 달러, 833조 원 투자에 7,500억 달러, 1,042조 원 규모의 LNG 구매가 합의 조건입니다. 특히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우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점이나 미국이 소유 통제하며 트럼프가 지정한 곳에 투자하는 점은 일본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미 투자 규모입니다. 금액은 일본이 많지만 경제 규모, GDP 대비로 보면 우리가 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일본이 13.6%인데 반해 우리는 18.7%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LNG 구매 1,000억 달러를 더하면 GDP 대비 24%까지 치솟습니다. 물론 세세한 투자 내역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 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또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가 한미 FTA로 관세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 15%의 상호 관세율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수익 배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3,500억 달러면 올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의 70%가 넘는 큰돈인데 당초 미국이 고수한 4천억 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강한 요구에 2천억 달러까지 높여서 투자를 제한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최종 타결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이보다도 대폭 올랐습니다. 구성을 보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선박건조와 유지보수,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에 투자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2천억 달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펀드 구조와는 다를 것이라면서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대출, 직접 투자 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은 펀드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거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김 실장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아직 누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또 미국산 LNG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펀드를 조성해서 한미 간 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먼저 25%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췄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차 아반떼의 판매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관세 25%가 적용된 만큼 가격을 올리면 현지 판매가가 27,600달러를 넘지만 15%일 경우 25,000달러 선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순 비교로 경쟁 차종인 토요타 코롤라보다 230달러 정도의 가격 경쟁력은 확보하는 셈입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관세율이 같은 게 최선의 결과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 12.5%를 주장했지만 15%로 확정됐다면서 더 낮추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로 한국은 자동차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던 만큼 우리 입장에선 없던 관세가 15% 붙은 셈이고 일본은 이보다 낮은 12.5%포인트가 오른 셈입니다. 또 LNG 수입과 조선업 협력도 포함이 됐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먼저 원했던 조선업 협력이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포인트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조선업 협력 방안,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관세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쌀과 소고기는 결국 추가 개방하지 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개방한다고 거론한 산업 중 농산물이 포함돼 있어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농산물 관련한 협상 결과 전해주시죠.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기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관련해서도 우려가 컸었는데 일단은 지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에 대한 추가 양보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국 측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좁은 골목까지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군사 보안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해외의 기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처럼 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인 타결과 함께 양국은 정상회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주 뒤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나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양국은 2주 내로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통상 8월에는 미국 의회가 휴회하면서 대외 정치 활동이나 외교 활동도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무관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자리에선 이번 관세 협상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안건들 말고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죠. 네, 앞서 신채원 기자의 보도도 있었듯이 축적 1대 5천 이하 정밀지도 국외 반출 여부와 관련해선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위성사진에 표시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을 불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도 반출 방어를 계속 우리가 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번 협상에 미국산 무기 구매나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나 무기 구매 등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에서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는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코스피가 3,280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재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는데요. 다만 관세 인하 제외 품목도 나오면서 업종별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 떨어진 3,250선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후 3,288.6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경신한 뒤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중 1,500억 달러가 조선협력에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장 초반 10만 8,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반도체, 원전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올라 8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0.2% 떨어진 1,389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그런데 관세율이 확정이 됐는데도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한미 관세 협상 품목에 자동차가 포함됐지만 관련주는 약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관세가 완화됐지만 당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12.5%보다 높은 수준이 확정되면서 일부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철강이 관세 인하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하이스트, 세아 제강 등도 각각 12%, 7%대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처럼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세율과 시장 미개방, 최애국 대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일단 경제계는 선방했다라는 분위기죠. 네, 경제계는 일단 주요국과 같이 표면적인 상호 관세율을 맞췄던 만큼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인데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본, EU와 같은 세율인 15%의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줄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품목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선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으면서 한시름 더 모양새입니다. 다만 여전히 철강, 알루미늄의 고관세율 유지와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점은 부담감으로 꼽았습니다.
또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지켰다고 밝히면서 농업계 역시 고비는 넘겼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농산물을 언급한 것과 더불어 구체적 품목별 논의는 공개되지 않은 탓에 안심하기 이르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여당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국민주권 정부의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낸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협상 시한을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대표는 일본과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관련해 한미 간 엇갈린 표현에 대해 정부에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장 예상대로 반도체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점차 확대되는 AI 수요를 기반으로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자세한 2분기 실적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7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크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4조 5천억 원으로 0.7%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원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재고평가 충당금, 즉 쌓여있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HBM에서 크게 부진한 게 주된 요인입니다. 또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매출은 4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2% 늘어난 수준인데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부문에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생활 가전은 에어컨 판매 호조와 고부가 가치 가전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다시 실적 반등을 꾀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AI와 로봇 산업 중심의 성장세로 IT 시황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에서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D램의 경우 HBM, 고용량 DDR5 등으로 AI 서버용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운드리는 GAA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신제품 양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과 주력 제품인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확대에 힘쓰고 생활 가전은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줄기찬 인하 압박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은 파월 연준 의장은 9월에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달에 움직이지를 않았네요. 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현행 4.25에서 4.5% 기준금리가 유지됐습니다. 올해 들어 5차례 연속입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도 견고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표들이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됐음을 시사한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지난 6월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 중이며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던 표현에서 후퇴한 겁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준의 금리 유지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온 건 지난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금리 유지는 이미 예상이 됐던 만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는 없었나요? 네, 파월 의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만하게 제한적이라며
미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회의까지 물가와 고용 지표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no decisions about September. We don't do that in advance. We'll be taking that information into consideration and all the other information we get as we make our decision at the September meeting.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종전 63%에서 41%로 낮아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넉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은 어떤가요? 네, 우선 생산은 석 달 만에, 소비는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생산은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감소했다가 이번 달 반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광공업은 1.6%, 금융 기술 등에서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은 0.5% 올랐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늘었습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소매 업체별로 보면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늘어나며 크게 뛰었지만 면세점은 11.1%, 슈퍼마켓 및 잡화점은 4.9% 소비가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가 여전히 또 부진한데 그래도 계속 실적이 안 좋았던 건설 투자는 반등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3.7% 감소하면서 지난 3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건 지난 2018년 2월에서 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인데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기 어려웠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통계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부 다른 국가보다는 낮은 관세율은 긍정적이라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3천억 원이란 대규모 손실이 났는데요. 관련해서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현대차증권이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현대차증권이 재단에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1심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달 18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현대차 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11월 재단이 투자 손실에 151억 원을 지급하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첫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현대차 증권이 재단에 90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단이 일이명 랩 어카운트에 가입해 자금을 운용하던 중에 발생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이 2019년 1월 재단 자금 158억 7,700만 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151억 900만 원의 손실이 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라스베이거스 내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에 3천억 원 투자를 했지만 2020년 11월에 코로나19 여파로 시행사가 돈을 못 갚으면서 투자금은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재단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네,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재단 측에 상품 위험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고에게 미국 내재인 대출의 담보에 관해 잘못된 설명을 했고 LTV 수치와 관련된 위험성 또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해 일반 투자자인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 또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손실액의 60%인 90억 원을 손배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항소 여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